자, 외교관용 물품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요에 있는 요거 지금 개요 다 달아놨거든요, 제가. 이 개요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얘는 근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목차를 주는 형태라면 목차를 주면서 배점까지 알려주는 형태라면 굳이 써봤자 이 외교관용 물품 면세 취지 뭐 목적을 써라 라는 언급이 없는데 이걸 썼다면 배점은 없다라는 거지. 근데 옛날식으로 그냥 통으로 줬어. 외교관용 물품 면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이거는 목차 안 주고 그냥 문제 자체로 통으로 준 거죠.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개요를 쓸만한 거예요. 쓰면 배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. 옛날식 문제라면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외교관용 물품 면세도 단독으로 1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감면 제도들 14개는요.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챙겨놔야 돼요.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단독으로 10점짜리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. 아시겠죠? 10점이 넘어가는 애들이지. 그런 애들은 목차를 분명히 줄 거고 좀 이따 볼게요. 어쨌든 외교관용 물품 면세는 외교관에 대한 국제관례상 관세 면제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.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외교관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죠. 국제관례상 외교관들은 다 관세 면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말이지.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자,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입니다. 이 등이라는 거에 준 외교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1, 2, 3, 4가 외교관이고 5호, 6호님이 준 외교관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. 자, 고민이 되는 게 요놈들을 써야 되느냐. 자, 외교관용 물품 면세가 단독 문제로 나왔다. 그럼 얘까지 다 써야 돼요. 얘까지. 근데 외교관용 물품 면세가 그냥 하나에 그냥 한 3점 정도의 목차다. 그러면 이거 언제 다 쓰고 앉아있냐. 확 줄여야지. 그쵸? 확 줄이는 게 얘를 이 외교관용 물품 면세 이 8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애들을 줄이려면 한 3줄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대사관, 공사관,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. 대사, 공사, 그 다음에 어디 갔냐? 영사 등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. 얘는 가족을 꼭 붙여야 돼. 가족. 같이. 가족을 꼭 붙여야 돼. 그런 식으로 한 3줄 정도로 줄이려면 얘가 그냥 한 2, 3점 목차다. 한 2점 정도다. 그럼 한 3, 4줄, 5줄 많아야 뭐 이런 애들일 텐데 그런 분량일 텐데 그런 애들로 줄이려면 이 대상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. 다는 못 씁니다. 다 쓰면 이게 분량이 넘쳐버리고 아시겠죠? 그래. 자, 그래서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 대사관, 공사관, 영사관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얘네들도 외교관이라는 거예요. 외교관이 꼭 대사, 공사, 영사만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지. 얘네들도 외교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외교관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. 그치? 외교관 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범위. 그래서 꼭 써주시고요.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는 서기관 신나게 쓰다가 4등까지 쓰지 말고 3등까지만. 그래. 자, 그 다음에 요 명예총영사, 명예영사 제외한다는 건 중요합니다. 이거는 쓸 거면 얘까지 쓰세요. 어렵지 않으니까. 명예영사, 명예총영사는 제외하는 거. 그래요. 그 다음에 외무공무원까지만 써면 돼. 뭐 외무공무원인데 기역, 니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뭐 굳이 안 써도 되고.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외무공무원이라는 거야. 사실은 외무공무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외무공무원은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외무공무원을 말하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만 써도 돼. 그래서 이 기역, 니은, 디귿 직원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5호, 6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써야겠죠. 그대로. 특히 5호는 그대로 써야 되고 6호는 힘들면 요거는 버려도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. 크게 지장은 없고 중요한 게 이 6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?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등이라는 거야. 얘네가 사용하는 물품. 고문관 기술단원 등이 사용하는 물품.
오호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서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물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품이 되는 거고. 오호님 같은 경우에. 근데 뭐 업무용품인지 사용물품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준 외교관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. 아시겠죠?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얘는 특징이 양수제한 물품입니다. 양수제한 물품 나오면 이 자동차, 선박, 피아노, 전자오르간, 파이프 오르간, 엽총을 가지고 많은 분량을 채워보려고 뚱뚱하게 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문장 안에 넣어버리세요. 이렇게. 이 번호 넘버링을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서 넘버링 해도 되거든요. 무역실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쓰면서 넘버링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넘버링은 뭐에 도움이 되냐면 쓰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쓰면서 내가 다 썼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야.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이건 편의상 하는 거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이 양수제한 물품 사후관리 쓸 때 중요한 게 5개 물품 쓰는 거죠. 일단 이렇게 5개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을 써야 됩니다.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틀려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 이건 못 쓰더라도 이거는 뭐 굳이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라는 이 기간까지는 써줘야 돼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. 자 내용 꼭 써야죠.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물품 있으면 대상이 다 되면 안 써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물품 얘는 물품이 5가지가 있으니까 물품을 써야겠지. 조건부 가면서는 물품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죠.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물품이 있는 애들은 물품을 쓰면서 사후관리 기간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. 뭘 관리를 할 건지 뭘 관리하겠대요? 이 양수제한 물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수할 수 없다라는 게 관리 내용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뭘 할 수 없는지 그걸 쓰고 이제 면제 대상에 이제 사후관리 안 해도 되는 애들 어떻게든 승인 받아내세요. 미리 세관장 승인. 자 만약에 이 사후관리 기간 내에 다른 용도에 쓰려고 양수를 해버렸다. 그러면 추징해야죠. 즉시 관세 징수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관세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중요한 게 뭐겠어요? 관세 징수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해. 누구로부터 징수하는지 꼭 납세자를 언급을 하세요. 양수자로부터. 그래. 자, 그렇게 해서 외교관용 물품은 10점으로 분명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러면서 양수 제한 물품까지 쓰세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양수 제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만 언급이 될 때도 우리가 써야 돼. 나중에 보겠지만 언급이 될 때도 써야 되겠지만 당연히 외교관용 물품 면세가 언급이 될 때도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는 겁니다.